아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축구 연인원 관람객보다 네. 야구가 더 많은데 야구장으로 하면 더 우리가 쉽게 알지 않겠냐? 야구장이랑 축구장이랑 크기가 많이 달라요? 몰라요 나는 안 가봐서. 야구장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네. 있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 우리 농자 천하지대본인데 마지기로 하자. 두마지기 세마지기 이렇게 하면 올 것 같다는 분들도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넓이 기준은 한번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뭐 물어보려다가 뭐 청소도 그렇고 뭐 마지기도 노트북도 있고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뭐 다 있으신 것 네,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다우 0.28, 나스닥 0.38, S&P 500 0.40%인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3일 전에 2% 이상 급등했고, 그리고 어제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소폭 상승. 네. 굉장히 견조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였던 것은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발효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결정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네. 그런데 지수가 아주 큰 움직임이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월가의 판단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요 지금 결정에 따라서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월가는 판단을 하고 이후에 뭐 소송이 계속 있고 노이즈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판단을 보류하고 시장을 그냥 관망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권 기자님 전해주셨지만 저도 간단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건으로 전월 및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면서 그 세부 항목으로 개인 소비가 1.2%로 하락했고 주택 판매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차트를 제가 네. 마이너스 6.3%로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속에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약 4% 올랐는데 본장에서 3.25% 올랐고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2,720포인트, 우리 시장이 할 얘기가 많죠. 2,650포인트가 2월과 3월에 있었던 고점이고 그것을 돌파하면 위로 좀 가벼워진다라는 말씀을 지난 2주간 드렸었고요. 그 실제로 그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2,720포인트는 올해 2025년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해 신고가입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우리 시장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막 이런 뉴스는 없어요. 여전히 이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두고 봐야 돼.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을 해서 1.89% 코스피가 상승해서 2,720포인트가 됐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그동안에 약세였다가 살짝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이 좀 있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지주사, 금융주, 저 PBR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자력, 조선, 전력기기는 하루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지주사. 네. 이틀간 급등했고요. 신고가 행진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 PBR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이 얘기하셨잖아 이거. 예.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저는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네. 이거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심리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이제 점점 돼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두 자릿수로 다 올랐네. 종목들 리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다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이거 이건? 지주사입니다. 네? 지주사. 지주사들? 네. 지주사들 뭐 상한가 상한가. 19%,
18%, 코오롱 17%, 롯데주 11%, 효성 11%, 뭐 LCD 현대 상한가까지 11%, 한화 10%, 뭐 이런 식으로 지주사들은 뭐 8%, 지주사들이 8%, 10%가 드문 경우예요. 네. 이렇게 잘 안 오릅니다. 갑자기 어제 이래. 네? 아니 갑자기 어제 보통 이 지주사들이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죠. 시장이 와, 그 시장이라는 거 와 몰려다니는. 네. 그래서 양떼라는 표현하잖아요. 양떼. 네네네. 그렇게 이제 수급이 좀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고요. 양치기가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양이 돼갖고 맨날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고. 맨 앞에 있는 양이 되면은 밑에 절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양들은 모르죠. 근데 맨 앞에 이제 섰다가 이제 딱 섰는데 뒤에 애들이 밀어갖고 그냥 앞으로 그럴 수 있죠. 떨어지기 예, 그럴 수 있죠. 난 아닌데 분명 아닌 거 알겠는데 내가 2차 전지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나 이거 분명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애들이 다 밀었어 여기 댓글 쓰는 인간들이. 투자 경험에 있는 얘기예요. 요 얘기들은 지금 하도 밀어가고. 나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요거 지수사이고요. 그 다음은 증권주입니다.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23% 올랐어요. 에? 23%. 증권주가? 예, 10%, 8%. 지수하고 비슷하게 다 올랐습니다. 지수하고 다 비슷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런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런 분위 패션은 지금 초기인가 중기인가 끝마무리인가 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이제 선거 후에 새 정권이 들어오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디든 간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그동안 얘기했던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네. 부분들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되어지면은 그렇다면은 금융주들이 했던 수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증권주들은 더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은행에 있는 금융지주들 어제 한국금융주도 10% 올랐는데요. 금융지주와 은행주들은 대부분 다 올랐고, 그리고 증권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시장을 보면서 야 정말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반면에 이쪽 은행주나 이쪽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약한 데들이 있어요. 개별 종목들. 네.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또는 개별 종목에서 한 1%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네. 남들 저쪽에 막 10% 20%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느낌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장은 일단 레벨업 되고 그 다음에 박스권 갔을 때 그 다음 개별 종목 오르고 레벨업은 항상 지수 관련 대응주가 끌어올립니다. 네. 레벨업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안 되고 얘들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아서 절로 가야 돼. 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거 팔았다 절로 갔다가 형 저한테 이제 선배가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거래하다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신고지수가 올해 신고지수 내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뭘 사야 되느냐, 뭘 갖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정도 어제 강한 모습을 끝났고요. 네. 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와 파월 회동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 압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은 비정치적 분석을 통해서는 비정치적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설정할 것이다. 정치랑은 우린 분리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황을 가만히 지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경제 지표는 점차 둔화되고 있어요. 물가도 비우호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정 압박 속에서 감세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또는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장은 지금 산적한 이슈들에 의해서 일단 시장은 좀 우려 속에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굉장히 높잖아요. 왜?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거나 아주 강한 악재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순환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미국 시장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에 고점 라인을 상향 돌파했다는데 차트 볼게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2025년 1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1분기에는 미국 시장 대비 우리가 강했습니다. 근데 2월에 고점 찍고 3월에 또 고점 찍고 그리고 4월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2650포인트를 돌파하면 그 위로는 지금 그래서 연중 신고가 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리고 나서의 위로는 어느 쪽에 있냐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돌파했죠.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2850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좀 바라보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하느냐? 이 위를 기대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줄곧 했잖아요. 지금. 네. 이 위를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위를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3,000포인트 막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까지는 특별한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분위기로는 좀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직전 고점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는데 그 위로 더 가는 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기대하는 스토리대로 그 정책들이 나오는가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봉을 보면 진짜 좋죠.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시장에서는 여러분을 안 믿고 뭐 지금도 안 믿어요. 다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환율이 소폭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준다라는 게 수급적으로 네.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에서 처지는 겁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끌어올리면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거나 네.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이후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것들이 관련했던 것들 중에서 또 대형주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수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지금 관련주들인 거고요.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있습니다. 고배당주들 네. 그리고 저PBR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인 저PBR입니다. PBR이 0.2, 0.3 그래요. 자동차 쪽이 PBR 이 그래요. 0.2. 예, 0.2, 0.3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과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지주사, 고배당, 저PBR의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수급상으로 그쪽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까지 뭐 올렸다가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흐름은 여태까지 반영을 많이 하지 않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 하반기에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이 아닌 나는 원래 중소형주에 개인 투자자로서 중소형주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어. 내가 자동차에 했던 반도체에 했던 어디에 했던 간에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뭘 찾아봐야 되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재무제표에 들어가 봐서 네. 보면 얘네들이 자사주를 얼마나 갖고 있는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전체적으로 시총이 얼마인데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는지 네. 이 정도는 다 체크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PBR이 얼마인지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성장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성장주가 뭐죠? 원자력, 뭐 조선, 뭐 또는 뭐 전력기기다. 네. 네.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 얘네는 현금성 자산이 어마하게 많어. 성장주인데도 그래. 네. 또는 PBR이 뭐 성장주는 보통 PBR이 높아요. 막 3, 4 이랬습니다. 네. 근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1이 안 돼. 이러면 더 좋겠죠. 플러스 알파로. 네. 네, 그렇게 지금은
똑같이 성장률을 보고 똑같이 정책 수혜주를 보고 테마주를 보더라도 기왕이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뭐 살까 생각을 한다면 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좀 살펴보자 보는 거예요. 자사주가 많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자사주 이렇게 많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처리해야지. 네. 이렇게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른 방법론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아마 자사주를 다른 데로 처리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들은 기업들이 얼마나 현명하는데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미 이익이 많이 나 있고 괜찮은 기업들은 자사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다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소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의외 이상하게 자사주 많은 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참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는 부분, 지수가 올라가고 안 오는 걸 떠나서요. 우리 시장에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재무제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이야. 시가총액이 2천억이야.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그런 종목이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모두 다 찾아서 다 이게 이 애들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마 순차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 얘기하면서 항상 저는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정치권을 안 믿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또 뭐 흐지부지 되거나 별 얘기 아니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에 만나본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번에는 한다라는 쪽으로 여의도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팅이 나오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지금 이제 어제 제일 시끄러웠던 미국 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한 부분이요. 이 부분은 아까 공장님 전해주셨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관세부가 원천 무효 및 재부가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게 무역 적자나 마약 문제는 국가 안보 위협 때는 긴급 사태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서 독점적으로 이 통상 규제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지 못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번 판결은 기본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의 부분이지 품목별 관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별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월가에서도 계속 분석을 했듯이 트럼프는 즉각 항소를 할 거고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 안에 지금 관세 협상을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가 어제 우리 시장에 열릴 때 있었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 새벽 4시쯤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시간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곧바로 항소를 했고요. 항소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고 항소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소송하는 기간 동안은 관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결론은 변한 게 없어요. 이 난리를 쳤는데 결론은 네. 변함이 없는데 다만 뭐 심리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빨리 끝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강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요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네. 어제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월가에서 나온 자료들 대부분은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2%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번에 25p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물가는 1.5% 유지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게 어제 치명적이죠, 사실. 지난 2월 전망이 1.5%였는데 0.8%로 하향했어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뭐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전망을 못해 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변명의 여지는 있죠. 트럼프 관세 얘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순수출 기여도, 넥 익스포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해는 순수출 기여도가 0%포인트, 내년에는 마이너스 0.3%포인트를 적용을 여기에 감안을 했다라는 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워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의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에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예, 이거 그동안에 우리가 바란 얘기인데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 부진은 점차로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생각한다. 즉 내수가 다시 살아나는 건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다. 네. 반면에 수출은 둔화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의 워딩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한 2%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1%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고요. 네. 지배적이고 그래도 한 2번 정도 다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재성 재료입니다. 이 부분은 호재성 재료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달랜드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 환율이 네. 1,300원대로 내려온 부분들을 상당 부분 여기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0%라고 하는데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은 실물 경기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보강은 두 군데서 하죠. 중앙은행에서 금융 완화 정책이 있고 이건 시차가 있습니다. 네. 시차를 두고서 그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1.6%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지 않습니까? 전망을.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 완화 정책이에요. 네네. 재정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하는 경기 부양 정책은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시장은 좋지만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을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금리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못하고 뭐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반면에 중국이나 아니면 그때 신흥 국가들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금융 완화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부양 정책이 좀 되는 거고 그러면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좀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고 그래야지 섹터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실물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일수록 어쩌면 그런 그 유동성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니까.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팬데믹 예, 때 예. 그랬고 맞습니다. 외환위기 때 그랬고 예, 네. 그런 걸 봤고요. 3번 뉴스는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이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0년까지 석유 발전을 다 없앤다 얘기예요. 이 제목은 사실은 어떤 제목이냐면요. 땅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 국가에서 석유 발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사우디 최대 민간 발전사 ACWA에서 여기 CEO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임원께서 2030년이 되면 사우디의 모든 석유 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에너지 믹스 전환 계획의 일환입니다. 모든 석유 발전소가 문을 닫아요? 네, 이거는 빈살만 왕상자가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가 확대하면서 석유 발전소는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 50%, 가스 복합으로 50%로 대체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신재생이 뭐 태양광을 주로 여긴 하겠고. 태양광 아무래도. 오픈입니다. 예, 예. 여기 태양광 하긴 참 좋은 환경이긴 아니 하죠. 그러니까 네. 정프로님도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이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땅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 국가에서 석유 발전을 안 한다. 제목이. 그 우리 생각에는 뭐 바보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뉴스도 되게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튼 또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 신설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의 전력 공급의 절반 정도가 석유 발전인데 이걸 없애고 가스 복합과 원전 신세대 이쪽으로 돌리면서 석유 발전을 없애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땅만 파면은 석유가 계속 나오는 그런 국가에서 굳이 더 비용을 들여서 뭘 해서 왜 이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지구 환경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 이런 것들로 전 세계가 가다가 네. 트럼프가 제동을 걸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자기네들은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그걸로 하면은 그렇게 뭐 있는 거 갖고 하니까 비용도 별로 안 들이고 있는 거 그냥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들려고 하냐면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갖는 국가들, 변화를 갖는 정치인들, 변화를 갖는 국민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는 생각을 많이 우리가 갖잖아요. 아유, 그것까지 해야 되겠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예? 끙끙 앓으세요? 예? 그냥 세상이 어떻든 앞으로 미래가 어떻든 그냥 지금 더 싼 게 더 좋은 걸 내가 다만 돈 벌면 돼 우리만 좋으면 돼 막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보면 예,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이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네. 홍콩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만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까지가 가장 확산돼서 정점이 될 것 같은데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8월 초까지 코로나 누적 환자가 171만 명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한 일주일간 뭐 17만 명, 20만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예전에 우리 팬데믹 때하고 비슷하게 그런 발표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물론 전염성은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죠? 위험성은 좀 떨어진다. 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지금 계속 처음에 중국 얘기하다가 그다음 홍콩 얘기하다가 대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좀 걱정스럽게 이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여기 테마가 움직입니다. 여기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 뉴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로봇은 확실히 3년에서 5년 안에 본격화될 것이다. 로봇 기술은 잘 작동하고 있고 점점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몇 번만 손을 보면 대량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로보틱스도 이제 곧바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뭐 젠순왕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더 신뢰가 높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디에 좀 포커싱을 했냐면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몇 번만 손을 보면 대량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된다라는 부분이나 자율주행차는 이미 실현이 되었고 로보틱스는 이제 곧바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여기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 워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와 있다.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면은 아주 먼 얘기. 한 10년 안에 이게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상당히 많이 와 있고 특히 로봇이 굉장히 많이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3프로에서는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인 주식시장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보셨죠? 왜 중국에서 로봇들 달리기 하는 거 전에 봤잖아요. 마라톤. 근데 요번에 권투하는 거 보셨죠? 격투기 하는 거, 예. 격투기 하는 거 보셨죠? 그래 그럼 보면은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많이 발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 시장에 여기에 관련된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상당 부분 후반 기업에 있거나 그리고 뒤쳐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기대치보다 우리 애가 생각보다 늦는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는다.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변압기 이것 때문에 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변압기 부족이 결국은 변압기 부족이 전기 공급의 위기를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력 수요 급증하는 가운데 변압기가 부족해서 전력망 확장과 안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변압기 업체들을 봤더니 2008년 이후에 수익성 저하로 거의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제조 확충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든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제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보도인 거예요. 보기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되는 이제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은행업종에 대해서 어제 은행업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어제요. 근데 목표 주가를 일제히 각 증권사에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본 비율 중에 하나가 이제 CET1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읽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은행주에서 왜 그 목표 주가를 올리느냐의 내용이 여기 밑에 써 있는데 2025년 올해 추정 ROE가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은행주들은 딜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가 올랐고 금융주 전체가 오르고 있고요. 금융 전체가 오르는 가운데 지수사도 같이 오르고 그래서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까지는 돌파했는데 네. 요 다음에는 보이는데 요걸 넘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각자의 판단인 거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고 만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뭘 가지고 갈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유언 한 주도 너무나 감사한 한 주고요.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은 좀 편히 쉬셔서 체력 회복 좀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